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평행사변형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라는 단원의 첫 번째 개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 단원의 여러가지 사각형이라는 이제 도형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공부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모든 사각형에서 조금 비중이 좀 큰 우리가 사각형이 이제 평행사변형인데, 공부 내용도 조금 많고 외울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문제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 풀이가 그닥 길지 않고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은 아주 쉽고 재밌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개념을 조금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합시다. 우리가 도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먼저 조금 접근 방법에서 틀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구분을 우리가 정의, 그 다음에 정리를 따로 구분해서 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한글로 풀어쓰게 되면 한자어죠. 그쵸? 뜻입니다. 뜻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죠.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이러이러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자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수학적으로 밝혀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정리를 공부를 하는데, 이걸 이제 굳이 한글로 풀어쓰자면 이제 성질이 되는 거거든요. 성질. 우리가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약속을 하고 나서 밝혀낼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 또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제 비단 이 평행사변형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정의와 정리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건 이제 또 긴 이야기가 되니까 우리는 다시 평행사변형으로 들어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뜻과 정의가 되겠죠. 정의, 성질,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뜻과 성질을 구분해서 암기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뜻은 이유가 없고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1번 평행사변형의 정의, 뜻이 되겠죠. 뜻. 우리가 처음은 한글로 써보고 두 번째는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마주보는 변은 얘랑 서로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얘도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색 변끼리, 즉 AB 변과 변 CD가 평행하고, 그렇죠? 선분 AB와 그 다음에 선분 CD가 평행한다 라는 건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이런 기호를 배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쌍도 평행해야 돼요. 두 쌍이 모두 평행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한 쌍은 여기 있는 핑크색 선분 BC와 AD가 평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분 BC와 선분 AD가 평행하다. 즉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의 뜻입니다. 자, 이유가 없어요.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성질을,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났더니 밝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우리가 차근차근 공부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변의 길이가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조금 한자어로 대변이라고 부릅니다. 대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대변. 마주볼 대차죠. 그죠? 마주보는 변이다. 근데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현행 교육과정은 한자어보다는 한글 표현을 쓰는 걸 조금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수학책이나 옛날 수학책을 보시면은 뭐 대변이라는 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주보는 변이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좀 마주보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이 AB하고 CD, 이 녹색 변끼리 서로 쳐다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C하고 AD가 쳐다보고 있죠. 이 녀석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표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AB와 선분 CD의 변 CD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분 AD와 그렇죠? 선분 B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AD는 BC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채워 넣을 수 있죠. 이게 평행사변형의 첫 번째 성질,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의 성질은 뭐냐면 두 쌍의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요. 우리 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마주보는 각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대각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각형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각 A랑 여기는 각 C랑 서로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각 A는 각 C의 크기와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 B와 여기는 각 D가 또 서로 쳐다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같다. 일단 우리 요점 정리 쭉 한번 해보고, 우리가 성질은 뜻과 다르게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증명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정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성질, 세 번째 성질은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이 대각선이 서로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다. 그 이제 우리가 이등분한다. 두 이자 같을 등자 나눌 분자, 이것도 한자어죠. 서로를 똑같이 반으로 나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각선이 이렇게 BD가 하나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AC가 하나가 있는데, 저 핑크색 대각선이 녹색 대각선을 정확하게 반으로 가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길이가 같고, 마찬가지로 핑크색도 반으로 정확하게 갈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AO 여기가 되겠죠. AO는 그럼 뭐랑 같겠죠? 네, OC와 같겠죠. 선분 OC가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O가 DO와 같겠죠. 그래서 DO는 BO와 같다라는 거. 세 번째 성질. 자, 평행사변형의 뜻과 성질 쭈루룩 다 그냥 축축축 바로 나와야 돼요. 평행사변 성질 4가지 얘기해봐. 그럼 쫙쫙쫙쫙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심지어는 3번 성질 얘기해봐, 2번 성질 얘기해봐, 이렇게 했을 때 그거까지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뭐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번호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요구하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으면 건 뭐냐면, 이렇게 성질을 빠짐없이 아주 정확하게 그 정도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은 항상 180도다. 지금 첫 번째는 여기는 A하고 T가 서로 붙어 있죠. 그럼 두 번째 붙어 있는 각은 A하고 얼마? B. 그래서 각 A 더하기 각 B.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하는 각은 각 B하고 각 C가 이렇게 또 좌우로 붙어 있죠. 각 B 더하기 각 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웃하는 게 각 C와 또 각 D가 이렇게 위아래로 붙어 있죠. 각 C 더하기 각 D가 모두 얼마로 똑같다? 그렇지, 180도로 똑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아주 간단하게, 얘는 성질이니까 증명을 한번 해볼 거고요. 증명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게 맞는 말이구나 라는 수준까지만 이해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명을 뭐 암기를 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머릿속에서 있어야 될 수준은 뭐냐? 정의, 즉 뜻과 성질을 구분할 수 있으면서 각각을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부연 설명이고, 듣고 저래서 그렇구나 라는 걸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질부터 증명을 할 건데요. 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1학년 2학기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지 오래됐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삼각형의 세 가지 합동 조건인데요. 아는 학생도 쓰고 모르는 학생은 당연히 써야 되겠죠. 삼각형의 세 가지 합동 조건. 우리가 앞에서 이등변 삼각형을 공부를 하면서 RHS, RHA를 공부했을 때 한번 짚고 넘어가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SSS입니다. 우리가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S는 뭐를 나타내요? 네, 변을 나타내는 사이드의 약자고요. A는 뭐를 나타내냐면 각을 나타내는 앵글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SSS 합동 조건은 뭐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는 거예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그럼 두 번째 합동 조건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두 번째 합동 조건은 SAS가 있었죠. 모양을 보시면 변과 변 사이에 각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변의 길이가 같은 두 변 사이에 각이 하나가 있죠. 그 사이각의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는 거고요. 요렇게. 자, 마지막 합동 조건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ASA가 있었죠. 요거는 변이 하나가 있고 그 변 양옆에 앵글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와 그 변의 양 끝에 이제 왼쪽 각, 오른쪽 각이 되겠죠.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혹시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건데 이게 지금까지 머릿속에 잘 있다면 공부를 굉장히 잘한 게 되겠죠. 사실 1학년 2학기 도형 내용은 우리가 보통 2학기 때 다 도형을 공부를 하는데 1학년 2학기 내용은 사실 그렇게 2, 3학년 때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 중에 특히 그래도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삼각형의 합동조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평행선의 성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 봐서 우리가 첫 번째 성질부터 증명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증명할 건 뭐냐면 두 쌍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봅니다. 대각선 이렇게 쭉 그어보게 되면은요, 일단 얘는 평행사변형이니까요. 지금 이 핑크색 선 두 개는 서로 평행합니다. 평행하면은 반드시 평행선 하면 바로 툭 튀어나와야 되죠. 평행선, 그렇죠. 뭐하고 뭐가 같아? 동의각과 억각이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는 억각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억각의 크기가 여기에 있는 이 각과 서로 억각이 되면서 그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각의 억각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O라고 한다면 삼각형 OAD하고 삼각형 OCB, 지금 따라오셨나요? 선생님 색칠 한번 해볼게요. 이 위에 있는 핑크색 삼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이 갈색 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입니다. 무슨 합동일까요, 여러분들? 합동. 무슨 합동이야? 자, 우리가 밑에서 어떤 걸 봤냐면, 어떤 성질을 봤냐면, 두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걸 봤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 증명 과정에서 사용을 한번 해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길이가 같아져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억각이 같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굳이 증명해서 쓸 필요가 없겠네요. 이런 방법으로 간다면 여기하고 여기가 이미 막곡지각으로 같아지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이쪽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 낀 각의 크기가 같으므로 이게 SAS 합동이 돼요. 합동이 되니까 여기가 이 핑크색 변이, 지금 선생님이 녹색으로 칠하고 있는 이 변이 서로 대응변으로서 크기가 같아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여기는 이 삼각형이 우리가 합동이 돼서 여기하고 여기가 대응변의 길이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도 합동이 돼서 여기하고 여기가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있는,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런 의문사항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증명을 하는데 다른 성질을 갖다 쓰려면 그 성질을 또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초등학교 방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그 네 번째 성질을 갖다가 써서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아주 쉽게 증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직각으로 이 삼각형을 잘라서 여기다가 콕 끼면 얘가 이러한 직각사각형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한다면 요만큼의 길이도 A가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얘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서로 쳐다보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직사각형은. 그래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면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간단하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이 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성질을 간단하게 왜 그런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는 성질 안 쓰고 우리가 증명을 했으니까 쓸 수 있죠. 증명해놨으니까. 자,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내용에 의해서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각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 삼각형 BAC하고, 지금 여기는 이 빨간색 삼각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BAC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DCA, 여기 있는 이 녹색 삼각형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에요. 왜 합동일까요? 하나가 같고 두 쌍이 같고 여기는 똑같은 변을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세 쌍이 모두 같겠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SSS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대응각으로 그 크기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을 생각해 봤을 때 두 개가 똑같이 SSS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녹색의 각과 여기 있는 이 녹색의 각이 서로 대응각의 크기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대각선이 왜 서로를 이등분하는지도 증명을 한번 해보죠. 자, 선생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증명 과정 자체는 여러분들 전혀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납득만 하시면 됩니다. 아, 저래서 저게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구나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3번 볼게요. 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일단 그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긋고 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증명한 건 뭐냐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 걔네들은 증명해냈으니까 이제 써도 되는 거죠. 자, 여기 길이가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는 게 동의가 억각인데 지금 정의에 의해서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평행해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억각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가 서로 억각으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삼각형 OAD하고 삼각형 OCB가 서로 합동인데 이건 합동기호죠. 왜 합동일까요? 이건 어떤 합동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한 쌍의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 끝각이 서로 녹색, 빨간색 각으로 똑같은 무슨 합동? 그렇죠.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ASA 합동이 됩니다. 자, 이제 합동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BO에, 즉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이 녹색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을 완전히 포개었을 때 여기 있는 빨간색 BO와 겹쳐지는 변은 어디냐면 OD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분 BO와 선분 DO의 길이가 같은 걸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녹색 변 AO와 겹치는 변은 OC가 되겠죠. 포개어 봤을 때요. 합동이니까 포개어 봤을 때 포개지는 변이 서로 대응변이잖아요. 그래서 AO와 OC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기 길이가 같고 여기 길이가 같다라는 모양을 봤더니 아, 대각선이 서로를 반으로 똑같이 나누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4번 정리 볼게요. 얘는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는데요.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쓰지 않고도 평행선만 쓰고도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이 두 개가 서로 평행하는 거잖아요. 연장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렇게요. 연장을 한번 해보면 여기가 서로 평행하고요. 그럼 이 녀석의 억각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게 돼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크기가 당연히 같으니까 평행선의 억각이니까 똑같고요. 그리고 얘랑 더해보게 되면 이러한 평각이 나오죠. 얘랑 더해서 180도니까 얘랑 똑같은 얘랑 더해도 180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 번 더 증명을 한번 해보죠. 요렇게 이 두 개가 평행한 선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의 억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죠. 선생님 왜 그렇게 멍청하게 해요? 서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걸 증명해냈으니까 어차피 얘랑 더해서 180도면 얘랑 더하면 얘랑 똑같기 때문에 얘랑 더해도 180도 아닌가요? 라고 의문상을 가졌으면 굉장히 잘 지적하신 거예요. 선생님은 억각으로 여러분들이 억각을 좀 보는 눈을 키웠으면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잘 지적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랑 평행하고 두 평행선을 관통한 이 선에 대해서 이 녀석의 억각은 여기에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얘랑 더한 게 180도가 되기 때문에 얘랑 더한 것도 180도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최종 정리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 봅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뜻 뭐다?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이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평행한 넉사 변자, 그렇지? 변 4개가 평행한 사각형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성질은 총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두 번째,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도 같다. 세 번째, 대각선은 서로를 반으로 나눈다. 네 번째, 이웃하는 각의 합은 항상 180도다.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이번엔 평행사변형의 정의와 성질을 이용한 기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평행사변형의 정의. 뭐죠, 여러분들? 정의?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그 다음에 네 가지 성질 쭉 나와야 돼요. 첫 번째,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의 길이가 같다. 두 번째는 뭔가요? 마주보는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같다. 세 번째는 뭐였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네 번째는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항상 180도다. 요걸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가 봅니다. 문제를 읽고 상황에 맞는 x, y 값을 구하시오.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문제도 주어졌으니까 x는 서로 쳐다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얼마고요? 7이고요. 그럼 y는 얘랑 쳐다보는 변이니까 얼마입니까? 6입니다. 너무 쉬워요. 성질만 알면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y 더하기 3인데 그게 8이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y는 얼마? 5고요. 여기가 x-2인데 그게 얼마랑 똑같아야 돼요? 5가 되어야 되니까 x는 얼마? 2를 뺐을 때 5가 되는 7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쉬운 것부터. 먼저 y는 x랑 쳐다보는 각이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y는 얼마? 60도.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서로 이웃하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되니까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니까 x는 얼마? 120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뜻과 성질만 잘 기억하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자, 4번. 자, 일단 처음 시작할 거는 뭐냐면 여기가 100도예요, 여러분들. 그럼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x도 10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00도고 여기가 54도니까 두 개 더하면 154고요. y는 걔랑 더해서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되는 거니까 154 더하기 y가 18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y는 26도 하고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5번 볼까요? 5번은 대각선이 그려져 있네요. 대각선은 서로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같아야 되고요. 따라서 x는 3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가 같으니까 y는 4하고 너무 쉽게 풀리죠. 자, 16번 볼까요? 자, 6번이요. 미안해요. 자, 이 대각선의 길이가 16이고 대각선 서로를 반으로 나누니까 얘하고 얘는 각각 16의 반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반인 y는 8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대각선도 똑같이 반으로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x는 얘와 길이가 똑같은 7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용하는 건 뭐다?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x는 얼마? 얘랑 쳐다보니까 6, y는 얼마? 5. 왜냐면 얘랑 마주보는 변이니까. 너무 쉽네요. 한 칸 내려가 볼까요? 자, 마찬가지 얘도 이용하는 건 똑같은 성질이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입니다. 그래서 얘랑 길이가 같기 때문에 x는 얼마? 7이어야지 x 더하기 3이 10이 되겠죠. y 빼기 1이 7이 나오기 위해서는 y는 얼마여야 합니까? 8이 되어야 합니다. 자, 아래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여기서 이용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는 몇 도? 80도. 그 다음 이용할 건 서로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x는 여기는 80과 더해서 180이 되는 100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만들었네요. 지금 보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한 번 더 나왔죠. 이 문제는 방금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밑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첫 번째로 이용할 사실은 뭐냐면 쳐다보고 있는 각, 즉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거에 의해서 x가 110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사실 여기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y를 구하는 방법은 너무 많은데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방법을 그냥 이용을 할게요. 자, 그럼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지금 두 각의 합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32도니까 두 개를 더하면 132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y를 다 더하게 되면 삼각형의 세 각의 합, 즉 180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y는 이 180에서 131을 빼서 48도 하고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대각선이 그려져 있네요. 대각선은 서로를 반으로 나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x는 3이고요. 여기하고 여기가 또 같아야 되니까 y는 5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똑같이 대각선이 서로를 반으로 나눈다는 건데 이 전체 대각선이 14니까
그 14를 이렇게 두 토막으로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y죠. 그러니까 y는 7이고요. 마찬가지 여기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x는 6하고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 평행사변형의 뜻과 성질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맥락상으로 혹은 이렇게 풀었었지라고 느낌으로 푸는 것과 명확하게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푸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답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이용한 가격 크기를 구하는 기본 수준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1번, 평행사변형은 두 변이 평행하는 사각형입니다. 어떤 두 변? 그렇죠. 마주보는 두 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자, 2번, 평행선의 성질은 딱 나와야죠. 평행선의 무엇과 무엇은 같다? 네,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사실 엇각이죠, 여러분들. 자, 3번,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다시 말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1학년 2학기 때 공부한 거죠. 이걸 내각이라고 부르고 얘를 외곽이라고 하는데, 얘를 1번이라고 한다면 이 외곽의 크기는 내각 중에서 저 외곽과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한 1학년 2학기 삼각형의 성질이 있었고요. 선생님이 그때 설명할 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등변 삼각형 했을 때도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습니다. 내각의 합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오는 대각선의 교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한글로 써진 부분이 옆에 그림에 다 이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x를 구하세요 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얘랑 평행하죠,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은 이 40도의 억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겠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기도 똑같이 40도가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x는요, 우리가 어떻게 쳐다볼 거냐면 이 삼각형 보이시죠? 이 녹색 삼각형에서 이 내각에 대한 외곽이 x예요. 한 외곽이 x니까 그럼 이 x는 얘랑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겠죠. 그래서 답은 100도. 이야, 너무 쉽다. 그죠?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곰방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x의 크기를 구할 건데 지금 이 x는요, 여기 있는 이 녹색 삼각형에서 이 내각에 대한 한 외곽이고요. 그 한 외곽은 그거랑 이웃하지 않은 다른 두 내각, 여기와 여기에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은요, 이 선과 이 선은 평행하죠. 평행사변형이니까 걔를 관통하는 이 선에 대해서 이 녀석이 서로 엇각으로 같기 때문에 50도가 되고요. 따라서 x는 다른 두 내각 50 더하기 32가 되면서 82하고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평행사변형 성질을 이용한 가격 크기를 구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옆에 한글로 써진 부분이 다 옆에 그림에 다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x 더하기 y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사실 이런 평행사변형 문제는요,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방법이랑, 물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나서 강의를 듣고 있겠죠. 선생님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본 방법이랑 선생님이 다른 방법으로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풀이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선생님은 계속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이 x와 억각은 여러분들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x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0도와 엇각은 어디 있나요? 네, 여기가 이제 60도의 엇각 똑같이 60도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 핑크색 삼각형 이 보이시죠?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저 녀석의 세 각의 합은 180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여기는 이 각 x 더하기 여기는 이 각은 식으로 나오겠죠? 32 더하기 y 더하기 여기 있는 각 60도를 한 게 180도다.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상수항끼리 먼저 더하면 92가 180도가 되고, 우리는 x 더하기 y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두 개 항은 내비두고 얘만 일로 이사를 보내면 180
마이너스 92가 돼서 우리가 구하는 x 더하기 y는 얼마가 나올까요, 여러분들? 네, 88 하고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억각을 쭉 찾아요. 자, 이 녀석의 억각은 어디죠, 여러분들? 네, 여기가 억각 56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빨간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빨간색 각의 억각은 어디죠? 네, 여기가 억각이 돼서 38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 핑크색 도형을 봤더니 삼각형이기 때문에 저 삼각형의 모든 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식을 세워보게 되면, 먼저 이 각은 38도 더하기 여기 있는 이 각은 요만큼이 x 요만큼이 y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나머지 하나의 각 56도를 더했더니 삼각형의 3개의 각을 더한 게 되는 거니까 180도. 우리는 x 더하기 y를 구할 거니까 항상 등식은요, 구할 것만 내비두고 나머지는 넘기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180하고 얘는 물론 이제 더하고 나서 넘겨도 되지만 따로따로 그냥 넘겨볼까요? 네, 요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고 나면 얼마가 남죠, 여러분들? 142가 남죠. 아직 56은 안 뺐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자, 이렇게 빼고 나면 얼마가 나오죠, 여러분들? 먼저 여기서 얘를 빼게 되면 6이 남고 13에서 5를 뺐을 테니까 86이 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하고 나서 넘겨서 한 번만 빼는 게 여러분들은 어쨌든 습관상 뺄셈보다 덧셈이 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더하고 나서 넘겨서 한 번만 빼는 게 조금 더 계산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증명하는 빈칸을 채우는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유형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1학년 2학기 내용, 즉 삼각형의 3가지 합동 조건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선생님이 옆에다 기호를 쫙 써놨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S는 뭐를 나타낸다? 변을 나타낸다. A는 뭐를 나타낸다? 각을 나타낸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영어도 잘하고 싶은데요, 변은요, 영어로 변이 사이드고요, 각은 앵글이겠죠.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S가 변이고 A가 각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그런 거죠. 자, 어쨌든 그럼 SSS는 변이 3개 있죠. 이걸 한글로 풀어쓰게 되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SAS는 변과 변 사이에 각이 끼어 있네요.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의 각이에요. 그냥 각이 아닙니다. 사이각, 변의 길이가 같은 두 변의 사이각, 사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지금쯤이면 머릿속에 있고 다 아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1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ASA는 변이 하나가 있고 그 변 양옆에 각이 2개가 같은 거네요. 한 변의 길이와 그의 양 끝각 크기가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삼각형의 3가지 합동 조건이고, 우리가 앞에서 직각 삼각형 합동 조건이 2개가 추가됐던 거죠. RHA, RHS. 자, 어쨌든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3가지 합동 조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2번 평행선의 두 직선 딱 나와야죠. 아유 지겨워, 그죠? 동의각과 엇각. 얘도 1학년 2학기 때 배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우리가 증명 문제는요, 빈칸 채우는 문제는 내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뭔지를, 목적지가 어딘지를 꼭 유념을 하면서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는요, 평행사변형의 두 쌍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첫 번째 성질이네요. 길이가 같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볼게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먼저 대각선 AC를 이렇게 그었어요. 이렇게 그었으면 얘가 얘랑 평행하다라는 건 정의잖아요. 정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AB와 DC가 평행함으로 선생님 녹색으로 표현했고요. 각 BAC 여기네요. 얘랑 엇각으로 똑같은 건 여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각
ACD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선분 AD와 선분 BC가 평행하다는 것도 정이죠. 이므로 DAC와 억각으로 똑같은 거, DAC는 여기죠. 얘랑 억각으로 똑같은 부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BCA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가 공통이냐면 여기 있는 이 변 보이죠? 이 변을 서로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선분 A씨는 공통이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핑크색 보이죠? 이 핑크색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녹색 삼각형 보이죠? 이 녹색 삼각형이 이 변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같겠죠? 그 변의 양 끝에 있는 각이 이렇게 빨간색 하나, 녹색 하나, 빨간색 하나, 녹색 하나 같다는 얘기예요. 한 변과 그 변의 양 끝에 있는 각이 같으니까 ASA 합동이다 라는 얘기죠. 무슨 합동? ASA 합동.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대로 대응변, AB의 대응변은, 여기의 대응변은 포겼을 때 여기가 겹치죠? DC가 같고, 그 다음에 AD는 뭐랑 같아? 선분 BC와 같다라고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선생님이 개념에서 증명했던 방법이랑 또 다른 방법이죠. 그렇죠? 이 방법이 조금 더 깔끔하고 좋아 보이기는 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 문제 한번 빈칸 채워보세요. 자, 일단 보이려고 하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고요. 자,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죠. 자, 평행사변형 ABCD.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평행하고 얘랑 얘랑 평행하는 건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을 때 삼각형 OCB, 이 녹색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 OCB에서 선분 AD, 선분 이 AD의 길이는 OCB에서 같은 건 뭐가 될까요? 선분 BC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이려고 했을 때 평행사변형은 네 가지 사실이 있잖아요. 네 가지 정리가 있는데, 성질이 있는데, 그 보이려고 하는 성질 말고 나머지는 다 증명됐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도 쓸 수 있고, 이웃하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라는 것도 쓸 수 있고,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그렇죠,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것만 이 문제에선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선분 BC의 길이가 옵니다. 왜냐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 저게 저 답이 들어가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분 AD하고 BC가 평행하므로, 자, 얘하고 얘가 평행한다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보이려고 하는 거네요. 자, 어떤 각이냐면 OAD면 여기다. 그쵸? 그럼 얘랑 뭐랑 똑같을까? 당연히 여기랑 똑같겠지. 그치? OCB. 그렇지. 딱 써놨네. OCB 왜 똑같을까? 그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게 왜 똑같아? 엇각이지 뭘. 그치? 엇각이지, 제목 두 개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각은 ODA 어디 있어? 여기네. 그치? 얘랑 뭐랑 똑같은 각? 엇각으로 똑같은 각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는 각 OBC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문제가 어떤 걸 이용을 했냐면 AD는 BC랑 같아. 아하, 얘랑 얘랑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변의 양옆에 핑크색, 빨간색 각이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와 그 녀석의 양 끝의 각이 같은 거야. 무슨 합동이지? ASA 합동이지. 그치? 그래서 합동이니까 OA, 지금 우리가 이 녹색 삼각형 보이죠? 색칠했던 녹색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 삼각형이 SAS 합동인 걸 보였으니까 OA면 여기네. 얘랑 어디랑 똑같아? 얘의 대응변은 여기가 되겠지. OC랑 같다라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는 OD와 OB가 같다라는 거니까 대각선이 서로 반으로 나눠진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쭉 보게 되면 가에는 CB, BC 어차피 똑같은 거고요. 엇각 맞게 들어갔고요. 자, OBC 각 B를 나타내고 있는데 얘는 각 C를 나타나고 있죠. 3번은 다르고요. SAS 맞게 들어갔고요. ASA 미안해요. 그 다음에 OC 맞게 들어갔죠. 그래서 알맞지 않게 들어간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대한 참거짓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증명 과정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정의와 성질 네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그거를 선생님이 빈칸을 조금만 간단하게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 봤어요. 1번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는 거죠. 두 변이 모두 평행하는 거고요. 정의죠. 2번이 왜 여기 있지? 미안해요. 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죠. 자, 3번 마주보는 두 무엇의 길이가 같은 거죠? 네, 두 변이 길이가 같아요.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도 하고 길이도 같은 거죠. 4번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은 항상 얼마다? 180도여야 되고요. 5번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도 같죠. 마주보는 두 변은 평행도 하고 길이도 같은 거고요.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고 대각선 서로 반으로 나누고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요걸 기억하는 거죠.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평행사변형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내용. 자, 선분 AB와 DC가 평행하고 읽어볼까요? 얘랑 평행하고 표시해보죠. AD랑 BC랑 평행하다. AD랑 BC랑 평행하다. 이건 정의죠. 마주보는 두 변이 모두 평행하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볼까요? 2번 AB는 DC와 길이가 같고 여기랑 길이가 같고 AD는 BC와 같다. 여기랑 같다. 얘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거니까 맞는 말이고요. 자, 지워볼게요. 자, 3번 각 BAD 여기네, 그치? BAD하고 각 BCD 여기네, 여기의 크기가 같고 그 다음에 각 ABC 여기네, 그 다음에 ADC 여기. 얘는 뭘 얘기하는 거지?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성질이 되겠죠.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ABC 각 ABC면 여기네요. 여기하고 각 BCD 여기가 되겠죠. 자, 얘는 서로 이웃하는 각이죠. 이웃하는 각의 합은 180도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OA는 OB. 자, OA는 OB 뭔 소리 하고 있어? OA는 OC랑 같은 거지. 얘랑 같은지는 틀려요? 아니면 알 수 없다예요? 반드시 틀린 말입니까? 알 수 없답니까, 여러분들? 이건 알 수 없다예요. 수학에서 알 수 없다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잘 읽어보셨나요? 선생님이랑 한번 체크해보죠. 자, 1번 AB와 DC는 평행하다. 당연히 맞겠죠. 서로 마주보는 건 평행하니까요. 자, 2번 AD의 길이는 AD 여기가 되겠죠. 요거의 길이가 BC의 길이와 같다. 맞죠?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같으니까요. 자, 3번 OA는 OC다. 맞습니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니까요. 자, 4번 BO는 DO다. 요것도 3번과 똑같은 의미로 맞는 말이죠.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거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5번 각 DAB 여기네요. 요거의 크기는 각 ABC 여기랑 같다. 이게 같은지는 모르죠, 여러분들. 알 수 없답니다. 같은 평행사변형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평행사변형도 있기 때문에 틀리다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유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음을 이용하는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성질,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모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고요. 자, 2번 평행선의 성질, 지겹죠? 두 평행선의 무엇과 무엇은 같다? 그렇죠. 동의각과 엇각의 크기가 같다. 주로 사용되는 건 엇각을 많이 사용하고요. 비단 이 평행선 단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도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평행선이 힌트로 주어주는 문제는 엇각을 찾아보시면은 많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는 합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자, 문제에서 잡다하게 설명하고 있는 한글 표현은 옆에 그림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답을 선생님이 써버렸네요. 선생님이 강의 찍다가 중간에 에러가 나서 다 찍는 거라서 답이 조금 나와 있는데 못 지웠습니다. 미안해요. 자, 구하라고 하는 건 여기의 길이에요. 자, 구하라고 하는 거 x라고 한번 해보죠. 자, 지금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은 두 개가 똑같은 각이고요. 그럼 우리가 이 각의 엇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이 각의 엇각은 지금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평행하고 있고 두 평행선은 이 직선이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요 각이 아니라 요 녀석의 엇각을 찾아볼게요. 요 녀석의 엇각이
여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동그라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 핑크색 도형이요, 삼각형인데 어떤 삼각형이 되냐면 각 두 개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7cm면 여기도 7cm가 되고요. 이제 이용하는 게 평행사변형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가 4cm면 얘랑 쳐다보고 있는 여기가 4cm가 됩니다. 그래서 x와 4를 더한 게 7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x의 값은 3하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알아두고 넘어갈까요? 평행사변형의 한 각을 2등분하는 선을 쭉 긋게 되면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각형 안에는 반드시 이등변 삼각형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둡시다. 아시겠죠? 꼭 이등변 삼각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평행사변형의 한 각을 이등분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잊지 맙시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얘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평행사변형의 이 한 각을 이등분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각의 크기가 같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이 선이 서로 평행하고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각과 이 각이 서로 엇각으로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는 이 관통하는 선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8cm면 여기도 8cm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5cm이기 때문에 여기도 5cm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AF이기 때문에 저기를 X로 잡게 되면 X하고 5를 더해서 8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도 3이 되는 거죠. 아주 쉽죠? 자, 근데 여기서 답과는 별개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평행사변형의 이 한 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서 삼각형이 지금 여러 개가 생겼죠. 이렇게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하나 생기고, 이렇게 큰 게 하나가 생겼는데요. 이게 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이게 방금 이등변 삼각형인 건 얘기했고요. 자, 이게 왜 이등변인지 확인해 볼까요? 이 녀석의 엇각이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이등변이 되고요. 얘가 또 왜 이등변이냐면 여기랑 여기랑 맞꼭지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행사변형의 한 내각을 안에 있는 각 하나를 이등분을 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모두 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둡시다. 자,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의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대표형의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한글로 표현된 설명 부분은 옆에 그림으로 다 나와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DF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여긴 이렇게 X가 되겠죠,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길이는 얼마가 나올까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8이 나오게 됩니다. 8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 전체가 당연히 얼마가 되죠? 12죠. 왜냐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같으니까요. 그 12를 정확하게 똑같이 반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각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 녀석의 엇각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엇각이 저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을 빨간색 각이라고 한다면 얘랑 맞꼭지각이 여기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 보이시죠? 이 핑크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갈색 삼각형이 두 개가 합동이 됩니다. 무슨 합동일까요, 여러분들? 한 변의 길이가 모두 6과 6으로 똑같고 그 똑같은 각의 양 끝에 빨간색, 녹색각, 빨간색, 녹색각이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SAS 합동이 됩니다. 그죠? 합동이니까 대응변의 길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핑크색의 이 빨간색 변에 해당되는 대응변은 여기에 있는 이 CF가 되겠죠. 그리고 합동이니까 여기의 길이도 얼마가 되냐면 8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X의 길이는 8cm와 8cm가 더해져서 16하고 답이 풀리게 되죠.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임을 찾아낼 수 있는가 라는 거고요. 이 문제는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행선 이렇게 하나가 있고 여기에 한 변의 중점을 통과하는 선과 그 다음에 연장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구나 라는 걸 암기를 해둬도
크게 나쁠 거는 없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바로 한번 해보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이 DF의 길이 x가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는 평행사변형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로서 5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점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게 왜 평행인지는 선생님 앞에서, 아니, 이 두 삼각형이 왜 합동인지는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합동인 걸 이용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 녀석의 대응변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여기도 5cm가 되고요. 여기는 이 x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10 하고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배우게 될 닮음과 평행선의 정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한 정리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 선까지 이해만 하셔도 크게 문제 낼 거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선의 성질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좌표 평면, 즉 함수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 함수 개념이 다뤄지는 건 아니니까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옆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요, 문제에서 필요한 상황이 옆에 그림으로 다 가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 뒤에 점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점의 좌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하냐면 x좌표, y좌표를 구하는데, x좌표는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고, y좌표는 얘가 이렇게 갔을 때 y축 위에 있는 숫자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죠. y좌표는 아주 쉽게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게 얼마예요? 4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당연히 합동이 되겠죠. 이 길이가 지금 현재 길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겠죠. 이 길이도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여기 있는 숫자는 4에서 이만큼 더 간 6이 있겠죠. 그래서 x좌표를 읽을 때는 6으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6,3 하고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 뒤에 좌표를 읽으려면 이 녀석을 x축으로 내렸을 때 있는 여기 있는 숫자와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있는 숫자를 읽으면 각각 x좌표, y좌표가 되는데, y좌표는 너무 쉽게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 숫자만 찾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인 거를 이 점을 봐서 알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풀었듯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완전히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길이 얼마죠? 2가, 여기 있는 길이 2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숫자는 원점으로부터 6만큼, 그리고 이만큼 더 간 숫자가 되는 거니까 8이 돼서 이 녀석의 x좌표가 8. 따라서 이 문제 뒤에 점의 좌표는 8,5 하고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유형을 한번 풀어볼게요. 네, 교재 프린트가 약간 미스가 났는데요. 이거 1번, 2번이고요. 자, 빈칸 이제 우리가 채워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의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고요. 예를 이제 옆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각 A, 여기는 각은 뭐랑 똑같겠죠? 당연히 각 C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 B는 각 D와 똑같겠죠? 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얼마다? 180도다. 다시 한번 A 더하기 B, 즉 얘 더하기 얘를 하나, A 더하기 D, 얘 더하기 얘를 하나, 우리가 더하면 다 얼마가 나온다? 180도가 나온다 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각 A와 각 B의 비율이 2대 3일 때 각 C는 얼마냐? 항상 선생님 말씀드리죠. 비율로 나오는 건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표현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읽고 나서 각 A 실제 크기를 2K, 각 B의 실제 크기를 3K 이렇게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여기를 2K, 여기를 3K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식 하나는 뭐냐면 얘랑 얘랑 서로 이웃하고 있는 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웃하는 각의 합 2K 더하기 3K가 얼마다? 180도다. 그럼 5K가 180도니까 양변을 5로 나누게 되면 저 문자 K의 실제 크기는 5, 35, 5, 6, 30 3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36을 각각 집어넣어서 실제 크기를 구하게 되면 얘는 72도, 얘는 108도가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각 C인데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각 C는 각 A와 그 크기가 똑같고 A가 72도이기 때문에 C의 크기도 72도 하고 답이 계산이 됩니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숫자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바로 풀어볼게요. 자, 각 A를 5K, 각 B를 4K라고 하고 각각 이름을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러면 이제 각 A와 각 B는 서로 위아래로 이웃하는 각이니까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죠? 180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럼 9K가 180도니까 우리가 찾는 문자 K의 실제 크기는 20도가 됩니다. 그 20도를 각각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크기를 구하게 되면 그 5K 각은 100도가 되고 얘는 80도가 되겠죠. 우리가 구하는 각 C는 마주보는 각 A와 크기가 똑같죠? 왜냐면 평행사변형이니까. 그리고 각 A의 크기는 10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각 C의 크기도 100도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 평행사변형의 각의 성질,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은 180도다,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두 번째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평행사변을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은 일단 여기가 몇 도라는 거죠? 얘랑 이웃하니까 더해서 180도가 되는 60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삼각형이고 26도와 60도와 x를 더한 게 180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6 더하기 60 더하기 x가 180이다. 덧셈 먼저 하게 되면 86 더하기 x가 18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x는 180 마이너스 86이 되겠죠. 답은 94도 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똑같은 문제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반드시 풀어보고 선생님 풀이 과정 듣는 거 맞죠? 꼭 한번 풀어보세요. 자, 시작은 여기랑 이웃하기 때문에 이 각은 얼마다? 얘랑 더해서 180도가 되는 72도다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이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세 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32 더하기 72 더하기 x는 180. 덧셈 먼저 하면 104 더하기 x는 180. 그래서 x는 얼마? 76도 하고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도 주어지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례식도 주어져 있는데요. 자, 비례식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잡자? 얘를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ADE 먼저 옮겨 적어 봅시다. AD는 여기죠. 네, 여기가 2K고요. 그 다음에 EDC는 여기네요. 네, 여기가 K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45도와 여기 있는 2K와 K를 더한 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이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식은 뭐냐면 어이쿠야 미안합니다. 갑자기 확대가 크게 돼 버렸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저기 있는 2K와 K를 더한 각, 지금 여기는 이 빨간색 각이 되겠죠? 저게 몇 도다? 45도다. 그러면 3K가 45도니까 여기서 K는 얼마다? 15도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2K에 해당되는 값은 실제로 K가 15도이기 때문에 30도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평행선 하면은 마주보는 두 사이드로 평행하잖아요. 여기가 X면 여기도 똑같이 엇각으로 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1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푸는 건 X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180도다 라는 식이 되겠죠. 요렇게요. 자, 그러면 x 더하기 110도가 180도니까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70도가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꼭 풀어보고 들으세요. 선생님 이거를 숙제로 줬다고 해서 그냥 강의 막 넘기면서 답만 체크하고 필기만 해오면 여러분들 시간만 그냥 바닥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쉬세요. 선생님한테 좀 혼나면 어때요?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하기 힘들거나 그러면은 그냥 쉬지. 그런 식으로 숙제하면서 여러분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불편하고 시간 버리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요. 하지 않으려면 그냥 쉬세요. 자, 우리 문제 풀게요. 자, ADE와 EDC가 3대2다. 그러면 각각 문자로 아하 3대2니까 3K, 2K구나. 그럼 ADE를 옆에서 찾아봤더니 여기네. 얘가 3K이고
EDC를 찾아봤더니 여기는 얘가 EK네.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게 지금 얼마가 이 각도가 되는데, 이 각은 여기는 50도랑 똑같아야 되죠. 왜냐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있는 3K 더하기 2K가 50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5K가 50도니까 여기서 K는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K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각은 K가 10이기 때문에 실제로 30도를 나타내게 되고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X는요, 이 선과 이 선이 평행하고 그걸 관통하는 이 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 엇각으로 그 크기가 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삼각형의 합이 180도다라는 1차 방정식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여기는 X와 75도와 30도를 더한 게 180도다라는 식을 세워보겠습니다. 너무 쉬운 1차 방정식이죠. 그럼 X 더하기 이게 105가 되고요. 이게 180도니까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 75도하고 간단하게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자, 이번엔 평행사변형의 한 각에 이등분선이 주어지는 문제 유형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한 각에 이등분선이 주어지면 어떤 삼각형이 생기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생깁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생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이 평행사변형에 여기는 이 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나눴죠. 그럼 여기랑 엇각으로 같아지면서 여기는 이 삼각형이 여기와 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우리가 비슷한 문제를 앞에서 풀어봤는데 얘를 연장선을 긋고 얘를 연장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녹색 삼각형도, 그렇죠? 녹색 삼각형도 여기랑 엇각으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한 각이 이등분돼서 생기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줍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결론만 얘기해 보게 되면 선분 AB의 길이, 자, 이 녀석의 길이는 여기는 선분 B의 길이와 같다라는 걸 바로 얻어내자라는 거죠.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한글로 설명한 부분은 옆에 그림으로 다 나와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옆에 색칠되어 있는 이 각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죠. 먼저 여기에 있는 이 각이 110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은 서로 이웃하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각은 우리가 7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는 자연스럽게 35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 35도는요, 이 각은 여기랑 엇각으로 크기가 같아지면서 마찬가지로 35도가 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 x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지금 여기는 몇 도가 될까요, 여러분들? 여기가 각이 70도이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은 서로 쳐다보고 있는 각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얘가 70도가 되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35도고 여기가 70도니까 여기에 있는 이 녹색 각은 얘랑 70도랑 35도랑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겠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105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녹색 각은 75도가 되면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다 구했네요. 이게 평각 180도가 되기 때문에 이 각 35도, x도 75도를 더한 게 180도다라는 걸 세우게 되면 35 더하기 x 더하기 75는 180도가 되고요. 이렇게 먼저 더하면 110도가 되죠. 110도 더하기 x가 180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각 x의 크기는 70도 하고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해보셨나요? 똑같은 방법으로 선생님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00도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전체 각은 이웃하는 각의 합이 180도다 라는 거에서 이 전체 각이 80도가 되고요. 그럼 그 중에 하나인 이 각은 40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앞에서 정리해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가 40도면 여기도 엇각으로 40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여기가 40도가 채워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의 크기는 몇 도가 돼야 되냐면 여기는 이 각은 여기는 이 빨간색 각이 지금 현재 80도인데 평행사변형 서로 쳐다보는 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8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80과 여기는 30도를 더한 게 11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빨간색 각의 크기는 70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답이 다 나왔네요. 자, 40도와 x와 70도를 더한 게 평각 180도다 라고 식을 세워보죠. 40 더하기 x 더하기 70도가 180도고요. 먼저 숫자끼리 더한 게 110도가 되겠죠. 110 더하기 x가 180도니까 똑같이 x는 70도 하고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뭐 샬라샬라 주어진 부분은 다 나왔고 구하라고 하는 건 x래요, 여러분들. 자, 얘를 뭐 푸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나와야 되냐면 35도가 나와야지 여기가 평각이 180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엇각으로 35도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위에서 공부했던 이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은 여기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는 거 우리가 개념 정리해서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35도면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은 밑변의 양끝각이 같으니까 35도가 되고, 지금 얘가 각 이등분 선지니까 여기도 35도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두 개가 합쳐서 70도가 되고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잖아요.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70도와 여기 있는 이 각도를 더한 게 180도가 돼야 되니까 얘는 110도가 되어야 하고요. 그럼 그 중에 딱 절반인 여기는 55도가 나와야 합니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우린 x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요, 여기는 이 x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서 이 각에 대한 한 외곽이니까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두 내각, 여기하고 여기의 합과 같다 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삼각형의 한 외곽은 걔랑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 이만큼과 이만큼의 합과 같다 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각의 크기가 지금 현재 얼마고요? 70도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각 하나가 얼마죠? 55도가 되겠죠. 이 문제의 답은 125도 하고 간결하게 풀리게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바로 선생님이랑 문제 조금 확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힌트가 주어진 부분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가 150도니까 여기는 30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요렇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가 되고요. 이 각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도 30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접근하셔도 되죠. 이거 두 개 더한 게 지금 현재 60도니까 거기에다가 얘를 더한 게 180도니까 여기가 120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얘는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을 한 거고, 이게 평행사변형인데 이만큼이 지금 현재 30도가 두 개 있는 60도잖아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니까 두 개가 더해서 180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60도라서 이거 두 개 더한 건 120도다 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절반 여기가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향은 저 x가 여기 있는 이 핑크색 삼각형의 이 외곽이라고 볼 거고요. 그럼 다른 두 내각인 이 각과 이 각의 합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x는 60 더하기 60 해서 120 하고 아주 간결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유형 역시 우리가 사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선생님 뭐 다 쉽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우리가 이용할 거는 뭐냐면 여기는 여기가 70도면 마주보는 두 각은 크기가 같으니까 여기도 70도가 됩니다. 70도가 되고요. 그럼 이 각은요, 그 70도의 딱 절반이기 때문에 35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에요. 그쵸,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미 9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각은 35도랑 더해서 또 90도가 돼야 되는 각이 되겠죠. 그래야지 180도가 될 테니까요. 55도.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x를 구할 건데요. 이제 이용하는 건 뭐냐면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각,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이 180도다 라는 거고요. 이 각의 크기는 요만큼이 x, 요만큼이 55니까 x 더하기 55가 되고요. 거기다가 이웃하는 각 70도를 더한 게 180도다 라는 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럼 x 더하기 125가 180이 되니까 우리가 찾는 x의 값은 55도가 되겠죠.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힌트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죠. 여기가 120도면은요, 얘랑 마주보는 각인 여기가 120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녀석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 각은 60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은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 이 60도와 이 각의 합이 또 90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30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용할 건 여기 있는 이 x 더하기 30이라는 이 전체 각 있죠? 이 녀석과 여기는 120이 서로 양옆으로 이웃하는 각이니까 x 더하기 30도와 120도를 더한 게 평행사변형에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니까 180도가 되어야 되고요. 따라서 여기서 x는 30도 하고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대각선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핵심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1번 평행사변형은 무엇이 그렇지 대각선이 서로를 어떻게 똑같이 반으로 나눠 그거를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한 게 이등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서로 똑같이 반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의 2, 이 길이는 당연히 여기는 5C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OB는 여기죠. 여기는 OD와 똑같겠네요. 이렇게 채워 넣으면 위에 있는 한글 표현을 수학적인 기호로 표현한 게 되겠죠.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보죠. 기본 수준의 대표형 문제.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주어진 건 그림에 다 나와 있고 물어보는 건 A, O, B의 둘레입니다. 자, 색칠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 삼각형의 둘레가 되겠네요. 이 삼각형의 둘레. 자, 너무 쉽죠? 자, 여기가 얼마죠, 여러분들? 10이 되겠죠. 왜냐면 20의 딱 반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8이 되겠죠. 16의 딱 반이니까요. 그래서 둘레는 우리가 따라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를 더한 게 둘레가 되겠네요. 11 더하기 10 더하기 8. 따라서 답은 29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마찬가지 먼저 구하려고 하는 걸 찾아보게 되면 삼각형 AOB의 둘레, 즉 이 삼각형의 둘레가 되겠네요. 자, 먼저 평행사변형 이 길이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얘랑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12가 되고요. 여기의 길이는 16의 반인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20의 길이의 반인 1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얘 더하기 얘가 되겠네요. 12 더하기 8 더하기 10 30. 네, 너무 쉬운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보죠. 문제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 옆에 그림에 다 나와 있고요. 구하라고 하는 건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자, 일단 평행사변형이니까요. 여기하고 여기는 서로 어때요?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90도면 여기도 자연스럽게 90도가 되는 거죠. 엇각으로 같은 거고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니까 얘도 대각선, 얘도 대각선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서로 엇각으로 같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보게 되면 이 녹색 삼각형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녹색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갈색 삼각형 보이시나요? 두 갈색 삼각형은 자, 일단 둘 다 직각을 가지고 있어요. 직각을 나타내는 게 R이었죠. 라이트 앵글의 약자였어요. 그 다음에 직각이랑 쳐다보고 있는 변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죠? 빗변이라고 불렀죠. 근데 빗변의 길이도 똑같네요. 빗변을 나타내는 약자는 뭐였죠? H였고요. 그 다음에 각 하나가 같습니다. A네요. 아, 두 삼각형이 RH A 합동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셨나요, 여러분들? 따라서 이제 빗금으로 칠해 볼게요. 여기는 이 녹색 삼각형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색칠된 부분, 우리가 지금 갈색으로 칠하는 이 두 삼각형은 완전히 똑같은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 색칠된 부분을 구하는 것은 녹색 부분을 구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녹색 삼각형은 어쨌든 직각 삼각형이고 높이가 6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만 주어지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답을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용하는 건 뭐냐면
평행사변형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12면 여기도 전체적으로 12가 되어야 되는데 이만큼이 8이니까 여기는 4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4, 직각이니까 높이가 6이라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통해서 12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어차피 합동이니까 제 넓이도 12하고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합동이야 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합동이구나 라는 낌새를 지금은 처음 단계니까 챌 수 있으면 좋은 거고요. 여러분들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선생님처럼 이게 왜 합동인지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빠짐없이 증명할 수 있다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여튼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합동이라는 겁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똑같은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바로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게 되면 그래도 선생님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이 녹색과 여기는 색칠된 삼각형이 합동이군요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낌새를 칠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같으니까 9cm면 여기도 9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여기는 3이 돼서, 일단 문제의 답은 밑변이 3cm, 여기 직각이니까 얘가 높이가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이 문제의 답은 2분의 15가 나오게 됩니다. 저거 두 개가 왜 합동인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잘 보세요. 일단 얘랑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각과 여기 있는 이 빨간색 각은 엇각으로 같아요. 저 두 평행선을 이렇게 한 직선이 관통을 하는데 이렇게 엇갈린 위치에 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통한 선에 대해서 여기도 엇각으로 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직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R, 빗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H, 나머지 각 하나가 또 똑같으니까 RHA 합동이 되면서 그래서 두 개의 넓이가 완전히 똑같은 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잡다하게 나왔는데 문제 그림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도형 문제는요, 여러분들 문제를 길게 읽는 것보다는 그림을 딱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상황 분석을 해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물론 문제에 따라서 이 한글 부분이 이 그림에 다 표현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그때는 도형을 먼저 보고 나서 그 상태에서 뭔가 찾아낼 수 없을 때 문제를 그때 다시 읽어봐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D2의 길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X고요. 자, 선생님은 도형을 중점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렇게요. 자, 우리가 뭐를 이용할 거냐면요, 먼저 뻔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각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어딘가 있을 건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 지금 이 선과 이 선을 계속 연장하게 되면 두 개가 평행하거든요. 평행사변형의 두 변을 연장한 거니까요. 그 두 평행선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녀석에 대한 엇각이 여기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점이라면 여기도 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는 이 큰 핑크색 삼각형이요, 여기도 동그라미 각이고 여기도 동그라미 각인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X면 여기도 변의 길이가 같은 X가 되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가 8cm니까요. 평행사변형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8cm가 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X의 값은 8이 두 번 있는 16하고 아주 간단하게 풀리게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구하라고 하는 건 D2의 길이고요. 옆에 문제와 똑같은 패턴의 문제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연장을 이렇게 쭉 평행선으로 했을 때 그 평행선을 관통하는 이 한직선이 생기는 거니까 이 녀석의 엇각이 여기에 있게 되는구나. 그럼 선생님이 지금 녹색으로 열심히 칠하고 있는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이 삼각형은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x로 똑같구나. 우리가 찾는 x는 이 6이 두 개 모여있는 1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